내년도 어촌 뉴딜 공모 사업에 도내에서는 9곳이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없어진 속초시가 시대 분위기에 맞는 대표 축제 찾기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꿈꾸며 여성과 청년들이 합심해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운영하는 태백의 협동조합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오는 11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와 자문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낙후된 어촌시설을 현대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년도 어촌 뉴딜 공모 사업에 도내에서는 9곳이 응모했습니다. 전국 250곳의 후보지 가운데 연말까지 100군데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다음 주부터 해양수산부의 현장 평가가 시작됩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북면의 지방어항인 기사문항. 서핑 명소로 알려져 많은 동호인이 몰리고 있고 해삼과 함께 2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무인도 조도가 있습니다. 양양군이 기사문항 일대에 어촌 체험센터와 전망대, 383 평화의 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구상하고 어촌 뉴딜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노후된 어항시설물들을 개보수를 하고 어촌 체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낙후된 어촌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주 구성 요소로 해서 삼척시 근덕면의 지방 어항인 초곡항, 해안 경관이 뛰어나 영화 촬영지로 이용되기도 했고 인근에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용굴 촛대바위길이 개장했습니다. 삼척시는 맛과 체험을 통한 힐링을 제공하는 초곡을 주제로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경관길과 강릉조 균형감을 연계한 복합 해양 생태 체험시설, 푸드마켓, 옥상 종원, 복합 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처럼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해양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에 도내에서는 9곳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릉 정동 심곡지구, 양양 후진항 등 동해시를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주부터 후보지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종합평가를 거쳐 연말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들은 사업 선정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0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250곳이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2022년까지 어촌 뉴딜 사업지 13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어서 동해안 시군들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속초시가 변화하는 시대 분위기에 맞는 대표 축제 찾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중단된 이후 기존의 전통 축제 등도 구조 조정을 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여름 피서철 속초 해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음악대 향연. 수십억여 원의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 이후 축제는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수제 맥주 축제를 겸한 여름 음악 축제가 열렸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지난해부터 가을철 청초호 일대에서 열리는 야간 빛 축제는 그나마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대규모 불꽃 축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역사를 간직한 전통 축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4회째를 맞은 설악문화제는 거리 축제 예산마저 삭감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8년도 문화제 때 어처구니 없는 주최 측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전국 제1의 향토 문화예술축제로 남북 분단과 이산 가족에서 지역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속초시는 실향민 역사문화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았는데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늘려 10억 원대로 축제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를 좀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비 확보라든지 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콘텐츠를 가미한 그런 축제를 만들어갈 생각하고
속초시가 지역 축제를 재편해 어떻게 대표 축제로 육성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창업에서 성공까지 쉽지 않은 요즘 태백시에는 최초로 여성으로 구성된 예비적 사회기업이 있습니다. 폐광 지역의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을 김창조 카메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희망퇴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태백이라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은 조금 하고 싶은데 뭔가 없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갖고 있던 분야였고 제안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통리 게스트하우스 태백시에서 위탁 운영받아서 6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업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원래 숙박업을 하고 싶었던 게 저기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해소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고자 하는 희망적인 거를 저기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제를 만드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좋거든요. 우리만의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게 꼭 여성은 아니라 저는 모든 그거에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금 그 지정 신청이 10월 달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금 공고가 났고요. 여성가족부에 그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진짜 카페 같은 게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워낙 조만하다 보니까. 근데 카페도 생기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고 또 가정과 이 직장의 또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이들을 잘 이 지역에서 잘 양육하는 게 저의 목표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185곳의 양돈 농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농장 출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소독 차량 110여 대를 동원해 유입 경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 하천과 도로에 군 제독 차량 10대 등을 동원해 중점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1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8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해 22.3%의 전남과 19.8%의 경북, 19.7%의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시도별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라 미래 인구를 예상한 결과 오는 2025년도엔 고령 인구 비율이 25.6%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11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석회의엔 김동호 조직위원장과 안성기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경포해변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의 성화봉송이 내일 도내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강화도와 독도, 임진각과 마라도에서 체화한 성화는 내일 원주와 강릉, 춘천에서 봉송되며 모레부터 서울을 돌아
다음 달 4일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잠실 주 경기장에 안치됩니다. 이번 대회에 강원도는 44개 종목 1,3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베트남에 V키스트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키스트와 천연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현지 연구소가 키스트 강릉 분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과 주한 베트남 대사,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은 키스트 강릉 분원 현지 연구소를 둘러보고 앞으로 진행할 공동 연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V키스트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3,500만 달러씩 투자해 하노이에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는데 천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릉 원주대의 제4대 총장 선거가 오는 11월 6일 치러집니다. 강릉 원주대학교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 선거가 공고돼 22일과 23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1월 6일 교수와 교원, 학생, 조교가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반선섭 총장이 어제자로 사직했고 박찬일 정밀기계공학과 교수, 왕보현 전자공학과 교수, 정강현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일대 27만여 제곱미터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속초시 설악동 296의 8번지 일대 276필지 27만여 제곱미터를 설악힐링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설악힐링 온천원은 알카리성 온천으로 온도가 30도 이상이고 채수량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속초시는 해당 지역에 관로가 설치돼 있어 온천수 공급을 원하는 숙박업소가 신청하면 약간의 설치 부담금을 받고 바로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대학노조 강원관광대학 지부가 사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강원관광대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의 학사 행정이 편법과 부정을 일삼아 심각한 재정 위기와 학생 미충원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도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가칭 서인천대학의 설립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사장과 총장 퇴출, 적법 절차에 의한 개방이사 선임,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대학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고려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내년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를 접수한 가운데 강원도는 9곳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어민 동의를 받은 강릉 심곡항과 속초 장사항, 양양 동호리 앞바다 등 9곳의 해역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로 제출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11월쯤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고성 무남리와 양양 전진리 앞바다 두 곳에서 각각 150헥타 규모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목표로 오는 30일 출범식과 함께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